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더 김희선으로서의 좀 어렵다. 인터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대표님은 기업을 교육하시면서 그리고 또 음. 리더로서도 음. 정말 많은 직원들을 만나셨잖아요. 네, 맞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들어지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직원이라는 부분에 단서가 꼈잖아요. 일 잘하는 직원하고 좋은 직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좋은 직원은 먼저 인성이라는 부분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사람에 대한 존중, 또 배려할 수도 있어야 하고 자기가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대단히 긍정적인 친구, 이런 친구들이 사실은 좋은 직원이에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센스라고 하잖아요. 참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상황에 대한 부분을 좀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이건 사실은 타고난 감이 있어야 되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냥 네. 솔직하게 얘기할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실 이제 둔하다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보면 교육에서도 능동적이어야 돼, 수동적이면 안 돼,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상황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과 좀 반대적으로 상황도 이해 못하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부분도 대단히 더디고,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런 부분도 또 가지고 있을 수 있으나 사실은 이 세 번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있죠. 지금까지 그래도 20여 년이 넘었잖아요. 20여 네. 년 넘는 동안에 정말 많은 친구들을 만났고 그 친구들과 사실 뭐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갈등이 있기도 하고 뭐 여러 상황들이 있었지만 떠오르는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그 해당되는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정말 대표적인 한 친구. 그러니까 뭐냐면 무언가를 지시를 했을 때 그러니까 더딘 거죠. 더딘 게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오히려 또다시 질문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빠르게 좀 즉각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좀 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두는 거지. 이해가 안 됐는데 이해가 안 된 상태로 본인은 본인대로 이제 머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질문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고가 터지고 또 사고가 터지면 또 그거에 대해서 피해가 직원들에게 고스란히 또 가져가게 되고 다른 직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본인은 또 미안해지고 미안해지니까 그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대단히 소극적으로밖에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돌아가는 거죠. 예, 이랬을 때 대단히 힘들죠. 그 직원이 하나 떠올라요. 그래서 그 직원에게 정말 코칭도 해보고, 왜 이럴까라는 부분을 이렇게 좀 들어가 보고 이랬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은 우리가 자라오면서에 대한 환경의 요소와 그리고 본인의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것을 후천적으로 바꿀 때에는 뭔가 어떤 사건이나 또 계기가 되어서 이게 또 확 또 전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이 전환을 못 시켰던 것 같아요. 지금도 좀 안타까워요. 그분을 아쉽고. 사실 기억에 남는 직원이 지금 이렇게 떠오른다면 이름까지, 그 얼굴까지 몇몇의 직원들이 정말 떠오르네요. 보고 싶네. 무언가를 이야기했을 때 이 부분을 이거 말씀이시죠? 라고 하고 빠르게 실행하는. 빠르게 실행하고 여기에 따라서 중간중간 보고가 빠르게 들어오는. 그러면 일에 대한 속도도 빨라지고 여기에서의 확인들을 계속 수시하기는 하니까 정확도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결과론적으로도 대단히 효과가 좋았던 그런 직원이 저는 기억이 좀 나요. 그리고 음, 더불어서 대단히 긍정적이었어요. 이 직원들은. 공통점이 항상 아침에 들어올 때도 그냥 밝고 그리고 무언가를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어떻게 보면은 순간적으로 스칠 때에는 '당돌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단히 저하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가감 없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대단히 환영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저는 처음부터 얘기를 해요, 저에 대해서. "나는 아니다라고 했을 때 언제든지 나에게도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나도 받아들이고 이것에 대해서 같이 합의하고 가면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 중에 정말 제일 독보적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항상 저에게 "대표님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쁘지 않았어. 왜냐하면 좋은 조언이었고 또 맞는 말이었으니까. 그게 예의를 벗어난 당돌함이 아니라 뭔가 자기의 의무를 최대한 그만큼을 또 하면서 자기에 대한 권리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서로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당한 친구가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결과론적으로 당당한 친구들이 일을 잘해요. 그 친구들의 공통점은 즉각적으로 이야기하고 빠르게 실행하고 또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여기에 따라서 능률을 좀 올려주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랬던 직원들 떠올라요. 이 친구들이 다들 그런 요소의 친구들은 정말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작은 울타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더 큰 세상을 향해서 더 좋은 또 곳으로 날개짓을 하고 다들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친구를 다시 만난다면 일단 첫 번째는 너무 좋죠. 너무 좋겠지. 어 이런 말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웠고 더불어서 덕분에 우리 한교가 정말 그래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나 또한 리더로서 많이 배웠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일했던 직원들이 참 인복이 있어서 좋은 직원들을 참 많이 만났고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또 다들 나름대로 또 잘 또 돼서 갔으니 그것을 저도 응원해야 되고 후회는 항상 인간은 후회하며 살지 않나? 후회는 정말 많죠. 항상 아쉬움이라는 게 내가 정말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정말 쏟아줬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내가 해 줬을 땐 미련이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했기 때문에. 그런데 참 회사라는 이게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 서로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이런 속에서 만나다 보니까 사실은 제한적인 부분도 있고 또 회사의 입장에서도 모든 걸 다 지원해 주고 다 정말 퍼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들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참 정말 내가 경제적으로도 '정말 잘해 줬구나.'라고 자신하지는 못할 것 같아. 예, 항상 그들 입장에서는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게 첫 번째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 있어서는 그때 당시에 대단히 경쟁적으로 구도가 왔던 또 그리고 그 시장도 대단히 활발했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밤샘 작업도 있었고 이 컨설팅이라는 직업의 특징상 낮과 밤이 없는 그리고 대단히 즉흥적이고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막 여기저기. 그게 역으로 얘기하면 직원들에게는 대단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정말 아쉽지. 더 잘해 줬어야 되는데. 어 뭔가 대단히 돌아보지 못하고 마음 관리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내가 놓친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알려주고 가르쳐 준다.'라는 입장에서 대단히 스파트하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던 적도 있었어요. 그때 생각해 보면 '그 친구들이 정말 대단하다. 그걸 어떻게 견뎠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죠. 그랬던 직원들은 어디를 가도 잘 해내고 정말 '내가 좋은 직원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음. 우리가 보면 이제 아까 제가 좋은 직원에서 인제 인성을 자꾸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단히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직원.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요소가 개인의 부정적으로만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파급 효과가 너무 커서 매사 어떤 팀의 분위기 그리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의 의무를 하면서 권리를 주장하며
그것들을 당당하게 요구하거나 또는 대단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면 좋은데, 대단히 폐쇄적인 부분에서의 어두운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도사리면서 자꾸 이렇게 곳곳에 솟아나면서 주변에 막 이렇게 영향을 끼치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팀을 이끌어가는 리더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죠. 이런 직원을 만나면. 또 이런 직원이 말이 통하냐? 사실 안 통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스스로에 대한 확고한 틀 안에서 있기 때문에 잘 깨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진짜 공을 들여서 어떤 훈련과 그리고 코칭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병행되면서 바꿔나가지 않으면 쉽지 않죠. 좋은 직원을 뽑는 게 너무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인터뷰를 처음에 할 그것을 때. 가리기가 정말 어렵죠. 면담을 할 때 무엇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건지라는 부분에 좀 질문을 좀 해요. 이게 쉽게 대답하기가 쉽진 않죠.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다니고 뭔가의 일을 하고 반복된 행동들을 계속 하면서 새로운 또 일들을 이렇게 찾아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자기를 돌아보고 있는 건지, 자기의 지금 현재의 시점을 본인 스스로 객관화해서 잘 알고 있는 건지, 이런 질문을 좀 해요. 두 번째는 자기의 목표 지점이 어딘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비전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본인의 최종의 어떤 목표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질문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또 아무래도 전문직이다 보니까 이 컨설팅이라는 부분이 이 일에 대한 소신, 또 사명감, 이런 부분들이 내재되지 않으면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고자 이렇게 좀 질문을 하는 편이죠. 그 다음에 저는 이야기를 할 때 태도를 좀 많이 봐요. 우리가 면접관 양성을 과정을 할 때도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는 편인데, 일단은 처음에 들어올 때의 그 표정이 되게 중요하죠. 이게 긴장을 해서 대단히 떠는, 이건 또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일 수 있어.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절실함, 또 이 시간에 대한 본인의 어떤 욕구가 있음으로 해서의 그 떨림이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거는 긍정적으로 좀 봐줘야 되거든. 무조건 떤다고 해서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럴듯하게, 아주 그냥 능수능란하게, 그냥 바로바로 막 이렇게 너무나 좋은 답만 해주는 친구를 청산유수처럼 면접 때 정말 막히지 않고 너무나 즉각적으로 답을 잘해주고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했던 친구들이 사실 데이터로 보면 한 70%가 오히려 반대적인 성향들로 가지고 가는 그런 것들이 되게 강했어요. 무조건 예스맨은 저는 좀 유의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너무 또 예스맨인 경우는 고객에게도 너무 예스맨인 거예요. 우리는 전문가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고객이 알고 있는 부분에서 오류가 있을 때 이것을 잘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리드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자, 능력 대 태도. 사실 이게 지금 닭이냐 달걀이냐 이러는데 태도가 좋은 친구들이 능력이 좋은 확률이 높아요. 뽑아보면 태도가 좋은 친구가 능력도 좋다니까. 일단은 태도가 좋아야 된다. 그렇지. 그럼 성과냐 관계냐? 성과냐 관계냐? 이것도 관계가 좋은 친구가 성과가 좋아. 열정이냐 책임감이냐? 저는 책임감입니다. 열정만 정말 하늘을 찌르는 그런 친구 몇 있었어. 막 떠오른다. 정말 이 친구는 그 고객과의 만남에서도 멘트가 달라. 그런데 너무 좋은 사람이고 좋은 친구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열정만 높으면 안 돼.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인으로서 성인이 됐다면 이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떤 일에 대한 책임, 또 내 역할에 대한 책임, 그리고 내가 이 사회 안에서에 대한 지금의 내 자리에서의 책임이라는 건 가장 1순위, 기본 요소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마지막입니다. 속도 대 방향. 속도 대 방향. 그러면 방향. 속도만 너무 빠르면
오류의 그 하나의 작은 한치 오차가 이 속도 전후로 인해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것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가는 거, 방향이 대단히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대표님, 오늘 이 영상을 아마 보고 있을 신입사원 또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참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 나눈 것들이 이분들이 들었을 때 대단히 어려울 수 있어요. 아, 그래. 상황 판단이 빨라야 돼. 그리고 긍정적이어야 돼. 그리고 뭐 이런 요소들 우리가 배려해야 되는 마음, 뭐 이렇게 지금 쭉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원래 이렇게 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이것을 강화해 나가시면 좋은데, 혹시라도 이걸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스스로를 의심하거나, 아, 나는 좀 매사 부정적이야. 또는, 아, 나는 뭔가를 행동을 할 때 누군가에 물어보는 거 되게 쑥스럽고, 대단히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야. 뭐 이런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부터가 누구 생각? 본인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본인의 틀 안에서 자꾸 이 늪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 생각의 스타트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좀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타고난 거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후천적으로 바꿀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이라는 걸 하고 훈육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본인의 노력도 대단히 중요해요. 자, 우리 신입으로서의 뭔가 이제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또는 지금 또 하고 있지만 뭔가 자신을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세 가지로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자기의 페르소나, 이 부분을 사회적인 부분으로, 비즈니스적인 부분으로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나는 나야. 이게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 가면을 쓰자라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모르면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사실 우리 리더들은 처음부터 잘하지 못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구체적으로 자주 수시로 물어보면 돼요. 이게 정답이야. 그래서 수시로 자주 자꾸 질문을 해서 정확성을 좀 높여보는 거지.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존중하는 마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자신을 먼저 존중해요. 자기를 아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이들, 나도 사랑하고 상대에 대한 부분도 인정해 주는 거지. 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저는 이런 사람, 모르겠어요. 비즈니스적으로 최고의 인재가 되지 않을까? 일이라는 건 좋은 리더를 만나거나 또 어떤 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노력해도 일은 잘 알 수 있어요. 그 일은 프로세스대로 잘 하면 되고 스킬들은 늘어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말씀드린 요 지금 세 가지의 요소는 스스로가 자꾸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먼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은 만들 수 있거든. 그런데 좋은 인재는 정말 만나기 쉽지 않아요. 네.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 저도 또한 직장 생활을 했을 때를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인재시잖아요. 최고의 인재셨어요. 자, 그럼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제 리더로서 직원을 바라봤을 때 이야기를 함께 해보셨는데요. 다음 저희가 또 나눌 이야기, 리더들이 보면 좋을 만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